자,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세트는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그죠? 코스피가 100포인트 이상, 어제는 100포인트, 오늘 117포인트, 이틀 연속 200포인트를 그냥 주가가 급락을 했네, 코스피가, 그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주가가 또 많이 오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뭐 조정, 오늘 장중한 때고, 사이드 카까지 또 발동이 되었죠. 5% 이상 급락을 또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꼬리를 달았고. 그 이제 뭐 특히 예를 들어서 지수가 하락 급락을 한 이유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이유는 없어요. 일단은 이유는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그죠? 그런 많이 오른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그죠? 차익 실현. 오늘도 2조 5천억이나 팔았죠. 근데 이제 매도했던 대부분의 종목들이 물론 뭐 일부 다른 종목도 있겠으나 반도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동안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시장을 지배하면서 올라왔으니까 특히 하이닉스가 뭐 60만 돌파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도 오늘도 보면은 매도에 어쨌든 가장 크게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이제 하이닉스예요. 어제 270만 주, 오늘도 200 거의 20만 주.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저께 거의 600만 주, 오늘 160만 주. 삼성전자도 뭐 11만 원 갔다가 지금 조정받는 거니까. 근데 오늘의 모습이 대부분 이제 21동 평균선거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주소지 반영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제 여기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나는 그동안에 삼성전자를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샀어. 하이닉스를 두려워서 못 샀어. 무서워서. 그런 분들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멈추는 시점에서 또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될 것이다.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 상승장에서 깡통이 나옵니다. 어제 고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하면은 뭐 그죠? 휘청휘청거리죠. 그러면 손들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개별이든 이런 부분이든. 그죠? 그래서 사고 팔고 자주 있게 하면 수익이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손실을 초래하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자, 오늘 셀트가 이제 참 신기하죠. 그죠? 아무튼 18만 원대에서는 장대 운봉을 계속 만들어요. 언제부터? 미국 릴리 공장 인수 발표 이후부터. 그러니까 9월 23일이죠. 그죠? 이 이후부터 그 다음날 장대 운봉 수요일 날, 그죠? 시주가를 시작을 높게 해서 쭉. 그리고 멍멍 짱짱짱. 또 이때도 10월 21일 날도고요. 또 장대 운봉 쫙. 그리고 최근에서는 10월 28일 날 화요일 날도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장대 운봉 쫙쫙쫙. 다 장대 운봉이죠. 오늘은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미국 시장도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럼 시초가를 이렇게 높게 시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시초가를 18만 원, 오늘 장중 고가가 18만, 시초가 18만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기술주가 큰 폭으로 내리고 미국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아시아 증시가 하락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했다? 셀트가 뭐 호재가 있었나요? 그죠? 그렇다는 것은 계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제 18만 원을 돌파하는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자, 셀트리온은 18만 원만 넘어가면 장대 운봉이다. 장대 운봉. 기관과 외국인들이 막 팔아 제낀다. 그죠? 특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개인들께서는 18만 원 넘어가면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대 음봉을 만드는 과정, 그러니까 9월 23일 이후에 지금 공매도가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예를 들어 하이닉스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공매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은 거기가 단기 고점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셀트리온은 지금 코스피가 4,000포인트인데, 그죠? 주가가 18만 원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공매도를 엄청나게 지금 치고 있는 거죠. 그죠? 어제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쨌든 셀트의 주가를 박스권에 갇혀 놓고 있는 과정에서, 그동안에는 이제 박스권에 갇혀 놓으면 거래가 크게 줄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뭐 9월 23일 이전에는 많으면은 뭐 4, 50만 주대, 대부분 40만 주, 30만 주대. 요즘은 뭐 기본이 이제 100만 주를 넘어가잖아, 거래가. 그죠? 이것 또한 하나의 저는 긍정적으로, 어제는 거래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 오늘은 또 뭐가? 오늘 바로 공매도가 크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공매도가 많으면 5, 6만 주, 10만 주 미만이었는데 이제 뭐 공매도가 계속 10만 주 이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주가가 완전 철저한 바닥권에서, 철저한 바닥이라는 게 월봉상을 보시면 완전 바닥이잖아요, 그죠? 완전 바닥이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지금 4,000포인트인데 여기서 공매도를 친다?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셀트의 바닥은 주가가 예를 들어서 뭐 주가 30만 원대라고 한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주가는 17만 원, 18만 원대입니다. 17만 원대에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 이 자체는 이제 멀지 않아서 이 박스권을 돌파를, 그죠? 염려하는, 바로 그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어제 이제 주봉상 어제는 살짝 양봉했는데 오늘은 살짝, 뭐 내일은 또 뭐 내일이 목요일이니까 목금, 그죠? 주봉상 이번도 아무튼 무조건 양봉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래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20조 2팩은 지켰고, 자, 오늘 아무튼 일봉이 보세요. 야, 딱 18만 원에 세워서 이렇게 장대 음봉을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이 어저께 좋았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뭐 주가가 올라서 밀린다고 치더라도 어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인위적으로 지금 아침에 시초가를 높게 시작해서 좀 밀어버린 거잖아요, 그죠? 반면에 밑에 꼬리는 또 길게 달았고, 그래서 20일에 턱걸이를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내일은 또 20일을, 그죠? 살짝 또 올리는 그런, 뭐 주가가 이틀 연속 220포인트 급락을 했으니까 이틀 연속, 그죠? 코스피가 내일은 좀 반등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내겠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무튼 실적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정권사들이 어저께 잠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정권사들의 평가가 대부분 긍정적이에요. 긍정적.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4분기도 실적은 뭐 당연히 이제 셀트는 1분기보다는 2분기보다는 3분기가,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4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이상만 하면 될 것이고, 그죠? 매출도 1조 1천억 이상만, 1조 2천억 정도만 하면, 그죠?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은 이제 간단하게 하면,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죠? 저는 전혀 뭐 불안하지 않아요. 그동안 많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은 뭐 오전장에서든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일본도, 그러니까 미국도 어쨌든 특별한 악재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미국의 악재를 굳이 만들어내자고 한다면은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12월 달은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그죠? 또 하나, 미국이 지금 셧다운이 최장 기간 셧다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그죠? 뭐 그거밖에. 그리고 이제 관세 관련해서 법원의 이제 판결. 이 부분들은 뭐 항상 깔려 있는 그런 악재이고. 그래서 가장 저는 큰 것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서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그죠? 그게 이제 반도체라는 거죠. 하이닉스가 60만 원을 넘어갔는 상태니까 가장 많이 지금 팔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를 그죠? 삼성전자도 지금 11만 원을 넘었으니까 단기 차익 실현이다. 쉽게 제가 이제 말하면은 완급 조절이다. 그렇다고 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 팔아제낍니까? 외국인이 하이닉스를 다 팔아제끼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주에 만약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또 바이오에 뭐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다. 응? ABL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완급만. 그죠?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이제 많이 팔면 한 50%가지. 우리는 뭐 크지 않는 부분들이니까. 그죠? 뭐 30%가 됐든 이런 식의 운영에만 보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장중에 이제 2조 5천억인데 뭐 여기 이후에는 지금 조금 더 매수를 하면서 그죠? 2조. 기관들은 1,800억. 연기금이 이제 순매수 들어왔었네,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이쪽 사모펀드라든지 기관들 다 연기금은 전체 CMS도 장중에도 어쨌든 뭐 금융채화적도 이제 870억 그죠 매수로. 근데 사모펀드가 오늘 좀 매도가 컸고 투신 뭐 어제나 뭐 오늘이나 그죠 기관들의 매도가 아무튼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이제 지금 고객 예탁금이 86조 7천억이에요. 주식시장에 돈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의 일부 단기 차익 실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4%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하이닉스로 많이 돌렸죠. 그죠? 1%대까지. 오늘 뭐, 요, 지수를 우선 한번 볼게요. 지수도 낙폭을 많이 줄였어요. 그죠? 지수도.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코스피가 20일을 닦고 올라왔거든요. 20일. 오늘 장중에 사이드카가 발행됐지만은 6%까지 코스피가 급락을 했었거든요. 어제 100포인트, 오늘 117포인트, 장중한테 막 250까지 막 빠지고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005930,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일 깼다가 삼성전자도 오늘 7.8%까지 급락을 했었잖아요. 하이닉스도 오늘 장중 그죠? 9.2%. 9.2% 빠지면 뭐 참을 수 있을까요? 개인들 쉽게는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막판에 쭉 당겨버리죠. 이런 이제 경우가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종목별 부분에서도. 그죠? 그래서 셀트는 오히려 높게 시작을 해서 쭉 밀어버렸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자, 오늘 보면 이제 어쨌든 뭐 자동차 쪽이 아무튼 최근에 또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이버는 이제 오늘 4% 실적이 좋았죠. 카카오는 2.3 하락을 하고. 조선주들도 뭐 현대중공업이든 뭐 한국조선이든 6%대. 하나오션이 7%. 그죠? 하나오션은 아무튼 일부 물량 조절을 잘 했죠. 그죠? 이제 또 매수 타이밍을 경고장 떨어지고 나면 또 매수 타이밍을 서서히 잡아봐야 되겠죠. 그 두산에너빌리티 뭐 이쪽 오늘 6.5% 결국 이제 9만 원을 확 깨버렸어. 오늘 이제 뭐 정권주들도 바이오 쪽도 오늘 3%대 어제 이제 급등했으니까 그죠? ABL이 한 6%. 그쵸? 어제 뭐 바이오 쪽 ABL이 어제 뭐 7, 8%까지 급등을 했었으니까. 그리고 뭐 오늘 두산,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도 오늘 이제 뭐 삼성 SDI라든지 삼성 SDI가 이제 그동안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한 3.7%. LNF 같은 경우는 또 오늘 3.3%나 급등을 또 했죠. 그리고 뭐 에코프로메 이런 쪽은 다 내리고. 반도체 소부장 쪽도 유진테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로. 그리고 이제 PCB 쪽 심텍, 그죠? 심텍이 5.9%.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근데 이제 아무튼 뭐 낙폭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고 내일은 이제 또 반등의 흐름을 또 보여주겠죠, 그죠? 지금 뭐 나스닥 선물이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내일 그래서 목금 또 반등을 주면서 내일 세트의 움직임이 좀 또 중요할 수 있고, 그죠? 어제 오늘 이틀 동안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반등의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지수도 20일을 닫고 올라왔고 20일 오늘 대부분 터치를 하고 왔거든요.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든 대부분 종목들이, 그죠? 20일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은 전고점 돌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일에서부터 세우든 뭐 살짝 장중에 깨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부분들로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 미국도 어제 뭐 좀 하락을 했으니까 미국도 보면은 어쨌든 미국도 지금 나스닥 엔비디아도 20일 한참 위에 있잖아요, 그죠? 엔비디아도. 그 테슬라는 이제 20일에 지금 턱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 어쨌든 나스닥 지수도 20일 한참 뭐 위에 있으니까 막 오늘 정도 한 번 더 빠져도 그러니까 오늘 나스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일은 나스닥이 장중에 선물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일은 우리 시장은 어쨌든 뭐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적 부분을 조금 보면 물론 뭐 다 내용이 아는 거지만은 아무튼 영업이익이 3천억을 그죠? 넘었다는 거. 3분기 3천억대는 이제 최초잖아, 그죠? 영업이익. 매출도 어쨌든 지난 이제 4분기 때 1조를 넘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쪽에 그 CMO 쪽 부분, 이쪽에 어디죠? 테바에 이제 CMO가 있어서 1조를 넘긴 거고, 순수하게 이제 셀트의 뭡니까, 그죠? 매출의 1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이오 제품이 뭐 9,600억이니까, 그죠? 영업이익률도 이제 거의 30%에 육박을 했으니까 29.3%. 이제 합병의 정상화죠. 이따가 제가 이제 증권사의 이런 그 타이틀을 제가 제목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4분기며 내년을 그죠? 확실하게 기대를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거기에 지금 뭐 어쨌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거잖아. 지금 공매도들이, 그죠? 공매도를 이렇게 지금 셀터가 그동안에 안 좋았을 때도 이렇게 안 쳤잖아, 그죠? 근데 좋아지고 있는데 공매도를 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무튼 영업이익도 매출도 그죠? 16% 증가를 했지만은 영업이익 부분. 근데 이 부분 자체는 뭐 사실은 이제 조금 더 정상화 돌아오는 합병 이후에,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이 제품들의 고수익을 보면은 어쨌거나 신제품이 3분기에 5,200억이에요. 신제품의 그죠? 매출이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4분기도 상당히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존의 제품들에 비해서 이제 이번 25년도는 신규 제품이에요, 그죠? 매출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분기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분기적인 부분에서도 어쨌든 4년도 3분기가 3,400억인데, 그죠? 이번에 3분기, 2025년 3분기가 5,200억이잖아요.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다는 것이고, 또 전분기보다도 전분기가 4,600억이었죠. 그죠? 2분기. 근데 지금 5,200억이니까 신규 제품이. 그러니까 기존 베이스가 뭡니까? 유지가 되면서 신규들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진펜트라도 그죠? 2년 차부터는 증가 속도가 좀 빠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3년 차는 더 빠를 것이고. 그게 이제 램시마 SC가 유럽에서 그런 구도를 걸었고. 근데 우리가 이제 참 기대를 했던 거는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거나 서 회장이 미국에서 그죠? 영업을 뛰었다는 거. 그리고 최초로 뭐 광고를 때렸다는 거. 거기에 이제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었고. 뭐 그것도 서 회장도 기대를 가졌을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그런 효과가 유럽에서의 SC보다는 그죠? 유튜브 광고라든지 TV 광고라든지 또 수혜장 영업으로서 조금 앞당긴 거는 맞아요. 이따가 좀 보면 나오겠지만은. 자, 그런 부분들. 자, 그래서 이제 그 바이오 제품별 매출 그 상세하게 보면은 아무튼 신규 제품들의 뭡니까? 고수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 그죠? 이제 기존 제품도 램시마는 소폭 줄기는 했죠. 그죠? 이건 기저 효과니까. 이번 이제 4분기로 좀 늘어나겠죠. 그죠? 트럭시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뭡니까? 기존이지만 증가하는. 그리고 허즈마는 뭐 그 사이에서 소폭의 증가세. 그래서 기존 제품들 램시마든 트럭시마든 허즈마든 이 매출은 크게 줄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줄지 않고 이게 유지를 하면서 이쪽은 사실은 이제 오래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신규 제품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되니까 그죠?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램시마 SC와 진펜트라도 보면은 그렇습니까 지금 1,700억에서 2,132억이니까 20%의 증가세를 그죠?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1,430억이잖아요. 그죠? 1,438억. 이것도 52%나 급증. 특히 이제 유럽에서 지금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미국도 증가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배우점매 같은 경우에도 8%, 그죠? 그 외에 기타, 스티키마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년 3분기보다도 어쨌든 4분기, 올해 3분기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신규 제품들이. 그게 의미가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자꾸 이제 미국의 진펜트라 그러니까, 진펜트라의 어쨌든 처방 추이는 아무튼 계속 증가 추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월 평균 뭐 처방 성장률이 31%라고 하니까. 램시마 SC 같은 경우도 지금 21%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미국의 진펜트라의 매출도 그러니까 이게 그 유럽에서의 처음 램시마 SC가 출시했을 때도 그때도 다 또 시장에서는 실패했다고 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이제 공매도 그죠? 세력들은 그렇죠. 2년차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난 적은 3년 차였잖아. 3년 차. 그죠? 셀테가 어쨌든 이제 1년 차는 지났고 2년 차에 지금 접어든 분. 내년 되면 이제 3년 차니까. 그죠? 내년부터는 실적이 그죠? 팡팡. 왜? 한번 처방을 받으면 또 처방을 계속적으로 받은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내가 피하 주사를 맞으면 그죠? 맞은 사람은 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계속적으로 그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하 접수적으로 계속 증가되는 그런 추이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게 한가가 또 빠졌나? 잠시만요. 요거 보고 요거 봐야 되겠다. 자, 지금 이제 매출 구성도를 보니까 어쨌든 뭐 기존의 램시마, 트럭시마, 허즈마는 그죠? 유지를 하고 있고 트럭시마 같은 게 증가. 근데 신규 제품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보다도 그죠? 1,800억이니까 2분기보다도 2분기에 1,600억, 3분기에 1,800억. 그럼 4분기는 2,000억을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1,300억, 1분기에 1,100억, 2분기 1,300억, 3분기 1,400억. 그러면 4분기는 1,600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배그젤마는 이제 2분기보다는 좀 줄었지만은, 그죠? 1분기에 500억, 590억, 2분기 790억, 50억 되니까.
진펜트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2분기에 226억인데 3분기에 281억이잖아. 어쨌든 그죠. 그럼 4분기는 뭐 최소 그죠. 뭐 한 이 상태로 간다면은 한 뭐 400억 수준. 4분기 아무래도 이제 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스테키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스테키마가 진펜트라보다 늦게 출시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뭡니까? 353억이에요. 스테키마가 그죠? 대단하죠. 거기에 비해서 진펜트는 조금 늦기는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셀트의 제품들이 정상적으로 또 정상보다도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매출 속도가 빠른 쪽도 그죠? 베그젤마가 됐든 스테키마가 됐든 또 신규 제품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출시를 지금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매출에 대한 부분은 크게 우리가 우려할 성장을 멈췄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고 진펜트라에 대한 우리가 너무 기대감을 세장이 좀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그죠? 자, 근데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들의 이제 제가 쭉 이 앞에 제목 타이틀을 보니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병 효과 보여주고 있다. 그죠? 실적을 3분기 실적을 보면서 합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다올 같은 경우에는 체질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 체질 개선이 그죠? 신규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수익 구조를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도 원가 개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합병 이후에 성공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대신도 마찬가지로 원가율이 이제 정상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거죠. 이제 3분기로부터. 그죠? 그러면서 4분기부터는 3분기까지 그럼 영업이익률이 30%니까 4분기에는 뭐 세장이 말한 건 40%안 간다 하더라도 35%도 뭐 근처만 가도 그죠? KB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앞으로 셀트의 미래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신약에 대한 이런 뭐 그죠? 라이센스 계약이라든지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이쪽에 CTB 72 그죠? 또 미국에서 다중항체의 전임상 부분 결과를 또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준비, 신약,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에서 돈을 벌어서 신약에 투자를 하면서 신약의 성과를 앞으로 만들어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KB가. 그죠? 그럼 이제 NH 같은 경우에도 오래 기다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죠? 저도 오래 기다렸고. 근데 이런 이제 과정에서 그동안에 어쨌든 뭐 공매도,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18만 원을 안기려고 그렇게 지금 급박을 하고 공매도를 치면서, 그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외상으로 갔다가 막 좀 치는 거 아니에요. 외상으로, 신용으로 주식 사서 주가 급락하면 깡통 나듯이 이놈들도 주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쇼크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들도 외상으로 지금 갔다가 들리하는 거예요. 응? 그동안에 막 3만 주, 5만 주 치던 공매도를 지금 막 10만 주, 15만 주 치는 거 아니에요? 자, NH.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다가오는 26년도를 기대한다. 자, 그리고 이제 키움 같은 거, 많이 했다.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3분기 괜찮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자, 오늘, 공매도가 뭐 거의 14만, 15만 주가량 치었으니까. 그죠? 오늘 근데 이제 사모펀드, 몸통은 오늘 매수를 했네 보니까. 연기금하고 사모펀드는 거죠. 오늘 기계가 좀 매도를 약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자, 오늘도 공매도가 15만 7천 주예요. 어제 14만 주, 오늘 10만 7천 주. 어제는 플러스 1,700원, 오늘은 마이너스 1,400원. 엄청나게 치죠, 새끼들,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지금 외상으로 빚으로 갖다 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뭐 됐고.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오늘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도, 차익 실현. 최근에 하이닉스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죠, 그죠? 그럼 조정을 받는다는 뜻이야. 왜? 외국인이 끌고 올라왔으니까. 자, LG에너지 이런 쪽은 외국인이 매수예요. 이쪽 2차전지, LNF도 매수고요. 심택도 오늘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하는 건 주가가 상대로 강해요. 그죠?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코스닥은 특히. 자, 알테오젠도 오늘 기관들이 매수를 이제,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뭐, 리가라든지 이쪽은 조금 기관들이 약간 뭐, 소폭 매도. 그죠? 일진전기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 기조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 뭐 그렇게 걱정할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특히 이제 시장이 걱정이 될 텐데, 시장 지수 조정 받으면 좋습니다. 그 더 건강해지고요. 그죠? 그동안 코스피 4천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그죠? 5천이 아니라 6천, 7천을 보시라 이런 말씀 저는 드립니다. 그죠? 이번 또 조정은 그동안에 주도주를 못 사신 분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자, 이번 주 셀트의 주볼 기대하면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가치조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